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 필라델피아 인근 어퍼 더블린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58세의 한인 아버지가 28세의 아들의 폭행과 흉기로 살해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많은 한인들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범인이 초기 수사에서는 범죄를 부인했지만 오른손에 칼에 베인 상흔을 들어 추궁했을 때 범행을 자백했고 박스커터 칼과 부엌칼 등을 증거품으로 그리고 종합 격투기 파이터가 된 것 같았다는 말도 증언했습니다. 수년 전 본국에서 대학 교수 아버지를 살해한 대학생 아들의 충격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어머니를 차지하고자 하는 아버지에 대한 경쟁심이나 적개심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며, 이는 아들의 생식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생성되는데 이러한 성적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적응되지 또 분출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지속되며 사회적으로도 반골의 성격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말리노프스키는 오이디푸스는 성적인 경쟁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훈육의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모계사에서는 외삼촌, 가부장 쪽에서는 아버지가 남자의 훈육을 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꾸지람이나 때로는 체벌이 사용될 수 있고 그 훈육자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이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육의 과정에서 아들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가 엄하고 어려운 존재일 수 있고 관용과 희생 또는 잔인함과 욕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심은 대개의 경우 폭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규범과 윤리의식이 그 행동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23일 발생한 살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첫째, 신세대들의 가족의식과 윤리의식이 극단적으로 희박해졌다는 우려. 둘째는 훈육을 감당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교육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28세의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아버지의 핸드폰을 시장에 갔다가 판매하는 그런 행위는 개인의 윤리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행위는 예방될 수 있을까? 훈육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국에서 교수 아버지를 살해한 대학생 아들의 케이스를 분석해보면 아버지가 미국 유학 시절에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귀국합니다. 그러나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전문학교를 다녔지만 중단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다행히 영어를 잘해서 영어 특채로 명문대 영문과에 입학. 그러나 아버지로부터는 늘 꾸지람만 듣고 군 입대 일주일 전에 늦게 귀가해서 2시간여 꾸지람을 듣고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범행 후 아침과 오후에 친구들 만나고 돌아와 사건을 은폐하려고 방어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23일 펜실바니아 어퍼 더블린의 사건은 1월 2일 인정신문에서 자세히 나타나겠지만 아버지의 훈육 과정에서 야기된 갈등이 아버지의 살해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유추됩니다. 보수적인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들은 미국 교육의 개인주의 또는 신세대의 자유방임에 대한 생각과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자녀들은 유교적 또는 가부장적 권위 그리고 미국 교육과 미국 사회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좁고 강압적인 교육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원활한 상호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민 1세와 2세 사이의 언어적인 한계로 이 또한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이 한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방해야 합니다. 어쩌면 1세보다 2세들이 이 땅에서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세들은 생존이라는 큰 이슈가 달성되면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2세들은 생존 외에 그들과 함께 교육하고 성장한 타민족의 아이들과 경쟁해서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훈육은 아이가 경쟁에서 처지더라도 나무라기보다는 격려하고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모자라는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녀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보다 긴밀하고 원활한 세대 간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